네, 자, 오늘도 최고의 군단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자들 모셨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좋은 아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방문해서 처음으로 현대차를 간다고 합니다. 현대차에 가서 정의선 회장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업종에도 어떠한 기대감이 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오르는 업종들을 보면 관련 주식이라고 풀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자, 먼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것 같은 투자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년까지 우리 전기차 분야에 21조 원을 투자하겠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144만 대 생산하고 자, 올해에는 올해 대비 4배 이상 확대하겠다. 전기차 생산을. 이런 내용이죠. 이건 글로벌 생산 목표치인 323만 대의 무려 절반 가까운 수준입니다. 생산과 연구개발, 인프라와 전략 제휴 등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기아에는 화성 전기차 전용 공장에 수천억 원을 투입해서 연간 최대 15만 대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주요한 전기차의 거점으로 삼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국내 투자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의 분석과 함께 먼저 목표가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부터 보시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20만 원대 수준에서 가장 많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20만 원 선의 레인지 주셨습니다. 자, 가장 높은 레인지를 설정을 해주신 염정팀장님께 먼저 이 목표가가 나온 배경 듣겠습니다.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사실 목표가에 대한 부분 사실 좀 되게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었어요. 20만 원 선을 일단은 넘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현대차 앞으로의 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현대차 주가를 계속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라든지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소비 위축으로 아무래도 자동차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좀 더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로 거는 것은 사실 공급 면에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쇼티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 공급 면에서 조금 사실 좀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올해 조금은 좀 바뀌는 기조는 수요가 공급을 좀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뿐 아니고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현대차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비중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안을 통해서 현대차 역시도 그에 대한 어떤 좀 선물을 준비를 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반대로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이제 국내 생산보다는 저는 이제 미국 내 생산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고 미국 내 생산이 또 중요한 부분은 자국 내 미국은 결국은 자국 내 생산을 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세제 혜택 부분도 있겠지만 고용 효과에 대한 부분,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빠르게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인데 국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미국 내 진출을 통해서 공장 증설을 통해서 고용 효과까지 가져다 준다면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보너스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현대차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속 시원하게 뻥 뚫릴 만한 그런 차트는 또 아직 아니라서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사실 이런 얘기는 저도 늘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송구할 때가 있습니다만 재료 소멸이라고 벌써 이미 그렇게 해석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셔서요. 이번에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파악을 하려면 이번에 현대차의 21조 원의 전기차에 대한 투자의 의미를 좀 파악해야겠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그냥 주제
주둔하셔야겠는데요. 네. 와서 사세요. 예. 뭐 이런 거. 예, 영주권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냥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계속 올라가게요. 예, 그래서 이런 모멘텀 가지고 움직였을 때 일단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늘 뭐 다룰 주제 모두 다 일단은 기대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윤곽들은 알려진 사실 쪽에서 이제 그렇게 기업들이 나간다는 의도, 특히 이번에 근데 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왜 한국에 올까요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첫 거의 아시아 이제 순방 방문이라고 봤는데 가장 큰 목적은 일본에서 이어지는 회의입니다. 쿼드라고 하는 안보와 관련된 쪽에서 먼저 집중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태평양 아시아 쪽에 이제 경제협력 관련된 쪽도 이제 다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목적은 일단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중국과 가장 곁에 있는 한국의 훅은 아니죠. 예. 살짝 들어오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작을 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안보적인 측면들이 더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건 이제 미국 입장이고 저희는 또 저희 입장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미팅 여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거 같습니다. 전기차 전용 라인, 전용 공장 이쪽에 대한 얘기 특히 자세히 보게 되면은 현대보다 이제 기아 쪽에서 화성의 오토랜드라고 그러죠. 이쪽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연간 10만 대 이제 15만 대까지 여기를 만들겠다는 쪽과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는 쪽도 전기차 전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차 쪽에서 성과를 내서 끌어가겠다는 입장이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 또 밸류체인과 관련된 쪽도 같이 연결을 또 확대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높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현대 기아 쪽에 무게를 두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그 앞으로 변할 수 있는 이제 밸류체인과 관련된 부품사들 특히 지금 앞으로는 내연기관 쪽으로 집중하던 회사들은 일단 변해야 되겠죠. 근데 그 변하는 과정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못 변하게 되면 도태됩니다. 일단 내연기관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뭐 디젤 엔진 이쪽은 이제 생산을 안 할 걸로 연구도 안 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어떤 부품주 쪽에서도 어떻게 빠르게 맞춰가느냐 이것도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부품주 얘기를 하셔서요. 그럼 저희 세 분께서 꼽으신 현대차의 통큰 투자 수혜주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명신산업에 주목하고 계시고 공교롭게도 하창한 본부장과 염정 팀장은 SL을 꼽아주셨네요. 네,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현대기아에 대한 이런 납품 비중이 상당 부분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뭐 사실 화신이라든지 뭐 구형테크 이런 종목군들은 먼저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SL 같은 경우는 조금 후발로 쫓아간다라는 시장의 좀 인식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램프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거의 19% 정도 상승을 해줬고 순이익 같은 경우가 49%가 또 상승을 해준 상황이었는데 주가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좀 바닥권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부분에서 이제 실적 상승과 더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같이 붙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상승했었던 그런 상승 탄력과 비교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방이 충분히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샤시 같은 부분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더라도 사실 일정 부분에 대한 이런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뭐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업력이 좀 있고 그다음 현대기아 비중이 높은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기타 뭐 GM이라든지 OEM을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SL을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 또 명신산업 얘기가 듣고 싶어요. 김민수 대표님. 아, 저군요. 네. 어느 분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명신산업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과거에는 기술은 좋은데 기술에 못 따르는 실적을 보여준다는 쪽에서 약간 흔들렸는데 1분기 실적 보니까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날개를 달 때가 됐다라는 쪽에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단순하게 어떤
뭐 테슬라에 들어간다, 최종 유저로 엔드 유저 쪽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단순한 얘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밸류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네. 1분기 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이 핫스탬핑 공법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비슷한 업체들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기준에 만족할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즉 부품을 만들 때 안에 들어가는 부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지금은 철로 단조를 만든다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가 텅 비었습니다. 근데 텅 비었는데도 강도는 다른 것과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무게가 그러니까 중량은 줄어들면서 강도는 똑같다. 그러면 아주 혁신적인 공법이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기차 쪽으로는 계속 수주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장 지금 주가도 별로 안 올랐습니다.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동차 부품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명신산업과 SL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정말 바이든의 한국 방문을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반겨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바이든 방한 특집이라고 오늘 잡아보시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도 모두 수혜가 될 것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이 정말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소재주들에 이어서 장비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으로 잡아봤습니다. 목표가를 통해서 또 이게 어떤 수혜가 될지 한번 분석해 보시죠. 세 분 모두 45만 원에서 48만 원의 레인지를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께 또 목표가 산정의 근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가장 좀 후하게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웬일로? 네, 웬일로 제가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예. 대형주 중심의 이제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완성차 업계 쪽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분위기는 이 분위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진짜 방안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조금 맞아요. 강하게 좀 드린 부분이 예. 있고요. 사실 45만 원, 48만 원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고점이 한 45만 원대였었던 것 같은데 45만 원 선을 이렇게 뚫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급으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내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은 LG 엔솔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쪽으로 또는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몰리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라면은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은 기존 저도 한 45만 원 선 사실 생각했었는데 그 선을 좀 뛰어넘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드렸고요.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 왜 계속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네.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어제도 시장에서 원활하게 좀 강했었고요. 이제 소재주 단에서 움직임이 일단 강했다가 오늘은 또 이제 셀업체 쪽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셀업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완성차 업계도 그렇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셀업체 역시도 지금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가 2025년까지 이제 미국 쪽, 북미 쪽으로만 한 17조 정도의 투자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9조 원 정도, 10조 원 가까운 규모의 투자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가장 많은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앞단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전기차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고 배터리가 약간 4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내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완성차 업계들이 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관세에 대한 부분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 전체 무게 약한 70% 이상 현지에서 도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한마디로 현지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배터리 셀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을 모두 다 현지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국내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 시장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내 3사와 가장 긴밀하게 지금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2025년부터가 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이러한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서 그에 따른 수혜는 고스란히 이제 국내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만 좋으면 뭐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네. 그 가장 많은 1년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의견을 궁금해 하십니다. 하수영님께서. 자, 대표님께서 좀 대답을 해 주시죠. 그것 때문에 일단 제가 목표가를 세게 못 부르는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지금 상장한 지 이제 6개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이면 6개월이죠. 또 이제 나머지 큰 거 한 1년 뭐 이런 식으로 물량,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좀 있을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보시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코스피 200 그 대형주답지 않게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관망한다는 얘기겠죠. 관망을 했다가 이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다 그러면 아마 폭발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근데 그 라인들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PER 100배 뭐 이거 다 아는 사실이죠. 비싼 겁니다. 근데 비싼데 비싼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성장하는 궤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거를 뛰어넘는 모습들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으로 봤을 땐 P와 Q가 있습니다. 근데 P는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 입장 쪽에서 계속 뭐 그렇다고 배터리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요. 근데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원자재 가격 인상분 정도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기대할 거는 폭발적인 Q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주를 많이 해야 될 거고 미국이나 가서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 벌써 이제 전용 라인이 전용 공장이 2개가 있죠. 이와 함께 계속 투자를 해서 이 Q를 늘려가느냐. 근데 투자를 늘릴 때도 또 비용이죠. 네, 결국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면서 외국인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오버행 이슈 끝나고 그런 흐름들이 확인된다라고 했었을 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보다는 어제도 잠깐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쪽이죠. 실리콘 음극재. 이쪽 나노신소재 말씀드리면서 이쪽이고 그러니까 나노신소재가 이렇게 폭발한다는 얘기는 실리콘 음극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리콘 음극재 종목들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이상입니다. 아, 그래서 네. 마침 저희가 바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시각 튀는 종목 저희 요즘 실시간으로 좀 살펴봐 드리고 있는데요. 마침 저희가 동진세미캠을 좀 보려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6% 넘게 오른 44,250원. 어제 이어서 장대 양봉이 이틀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상으로는 1.5% 플러스였는데 오늘은 6%의 상승. 자, 이제 LNF를 필두로 한 양극재가 한번 돌았고 이제는 음극재를 대표해서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작년 말부터 계속 강조해 오신 나노신소재가 폭발적인 상승을 했고 오늘은 뒤를 이어서 또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대주전자재료가 대표적인 음극재죠. 2차 전지 소재 안에서도 순환매가 있고 또 소재가 좋았으니까 오늘은 또 장비주 좋고 그래서 동진세미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는 음극재의 차례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동진세미캠에 대한 투자 경시 어떻게 가져가고 계십니까? 뭐 지금 상태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실리콘 음극재 쪽도 좋지만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전해액 관련된 쪽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분이 좀 설명해 주시고 저는 전해액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사실 후성이 예. 최근에 실적 때문에 좀 한번 튀기기는 했는데 예. 뭐 첨보라든지 이제 그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따라서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육보라 인산 리튬 가격이 좀 조정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쪽도 이제 4대 소재 중에 하나고 이제 음극재도 그거에 속하지만 이제 전해질 쪽도 굉장히 좀 많이 소외를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종목군들이 뭐 베이스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목재 쪽 이 본업이 워낙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원자재에 관련된 수혜들을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첨보 같은 경우도 이제 육보라 인산 리튬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뭐 3분기 이후부터는 증설이라든지 이런 가격에 따른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는데 이제 후성 자체가 좀 대장 역할을 해줬던 거는 워낙 실적적인 부분이 좋았고 영업이익률이 좋다 보니까 그쪽이 먼저 좀 치고 나가는데 대부분의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한쪽이 치고 나가면 나머지
나머지 종목군들이 같이 조금 투자 심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순환매 흐름들이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과 같은 이런 뭐 신소재, 뭐 음극재 이쪽도 괜찮지만 저는 전액 쪽도 그러니까 4대 소재 쪽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좀 동박 쪽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좀 기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C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이제 전 세계 1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계속 쇼티지 부분이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단기간에 이제 이슈가 되고 그쪽을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분명 4대 소재와 이 2차 전지 산업 성장에 따라서 분명 수혜를 받는 섹터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전에도 상승 사이클이 나올 때 두 차례씩 한번 순환매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그쪽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진행도 하시고 하세요 세 분이서. 네. 네.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사실 이제 2차 전지를 워낙에 좀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지금 2차 전지 쪽은 뭐 양극재 갖고 음극재 얘기도 나왔고 동박, 실리콘 음극재 뭐 동박 뭐 다 전에 다 좋습니다. 다 번갈아가면서 다 가기 때문에 네. 저도 어제 곰곰이 생각한 건 그러면 대표 종목들을 다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2차 전지를 다 사고 순환매 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차익 실현해서 나가면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나. 혹시 저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제 하고 종목이 계세요? 2차 전지 ETF잖아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대표주들이 다 자체적으로 있어요. 2차 전지 ETS를 만들어 나가면서 네.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냈다 들여왔다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양극재 쪽이 갔다가 어제 고민하고 양극재 쪽에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음극재 당연히 얘기 나올 거고 지금 최근에 소외받았던 동박 쪽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SKC도 그렇고 일진머티리얼즈도 그렇고 계속해서 동박 쪽도 사실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면서 해외 증설에 대한 부분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에요. 나왔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 버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 안 나온 게 딱 하나 있네요. 그러면 장비 쪽. 장비 네. 쪽 네. 원준 네, 뭐 해주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썩은 개구. 장비 쪽. 아니 좋아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장비 쪽을 볼 때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그나마 이제 다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네. 그냥 공장만 덩그러니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장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도 원준도 말씀하셨는데 또 소성로의 강자죠. 양극재, 음극재 다 열처리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부터 요즘 PNT가 가장 좋고요. 네. 수주 잔고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탄력을 붙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그 수주 나오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면 이런 것도 뭐 저희 다 달았네요. 오늘 2차 전지 특집이네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너무 발빠르게 막 매매하시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순환매로 내 차례가 오는데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는 게 2차 전지주 안에서 이제 차트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차별화가 네. 있어요. 첨보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이런 거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같은 섹터이더라도 실적이 분명 다르거든요. 실적이 다르고 뭐 본업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그 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영위가 다 온전히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똑같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게 많은 게 뭐 대동과 TYM도 이제 대동이 먼저 시세가 굉장히 좀 분출이 되고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후부터 TYM이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분명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그 종목군들이 먼저 치고 나가주면 이제 상방이 어느 정도 열릴 수 있다라는 걸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순환매를 기다려보자 아니면 차선호주를 좀 꼽아보자 이런 이제 대안주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꼭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단 상방이 크게 나오면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소급해서 좀 이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 기대감을 갖고 좀 투자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똑같을 수는 없지만 결국엔 산업 자체가 좋아지면 그 안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이 기본적인 이런 성향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조금 기다리면 간다는 얘기예요. 네. 좀 기다리지. 네, 맞습니다. 그 유일하게 거의 의견 일치를 이루는 섹터는 늘 2차 전지예요. 또
예, 적응이 안 되네요. 그냥 네. 왔다 갔다 근데 얘기하는 이제 코너인데 그래요. 그 좋은 건 정말 다 알겠지만 혹시나 경계의 시각이 있다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늘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 혹시 이 섹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딱 그거는 주의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와 열려진 미래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항상 경계 매물이 그러면 이렇게 비싼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나노 신소재를 말씀드리면서 저 예. 자산 대비하게 되면 지금 PBR 9배입니다. 예. 이러면 부담은 들어가죠. 예. 아무리 더 성장하고 좋다고 해서 앞으로 돈을 벌어들이면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이게 좀 약간 먼저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네.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쪽을 아까 염정 팀장님이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쫓아가게 되면 매수 단가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다 좋대. 그리고 저희가 네 분이죠. 예, ETF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요. 예, 그래서 네 분이다 인간 보니까 ETF, 예. 내부자들 네 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 부자. 예, 염정 팀장이 물들었잖아요. 부자군요 저희가. 예, 그래서 이런 섹터가 다 좋다고 할 때는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예. 타이밍은 좀 조절해 가자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진짜 시장이 좋으니까 저희는 분위기 좋고 분위기 좋네요.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께서도 너그럽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캠 좀 언급해 주세요 하신 분, 엔캠도 좀 힘을 내주길 저희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디님께서 2차 전지는 많이 올랐다는 기술적인 부담을 염두에 두셔야죠 라는 지적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슈네요, 벌써. 자, 이번에는 바이든 방한의 수혜를 어떤 업종이 받게 될까요? 오늘 철강주, 그중에서도 강관업체 좋습니다. 강관업체 올해 들어서 저희 언급 횟수가 계속 늘고 있죠. 대표적으로 문배철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과 함께 정부에서 EU에 세이프가드 제고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따라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문배철강은 어떤 수혜를 받게 될지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께서는 이 문배철강을 비롯한 강관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선반영됐다. 그리고 하청원 본부장 관세, 염정 팀장께서는 쿼터제 완화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염정 팀장께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다 맞는 말씀이네요. 일단 철강 관광업체 중심으로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반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관세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제 쿼터제 제한에 대한 부분이 좀 풀리면서 미국 내 북미 이제 강간용 수요가 사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강간을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서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쿼터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통해서 이 철강업체도 그에 대한 부분을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철강업체도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아침에 좀 급등세를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강간업체에 대한 부분을 가장 그 탑픽으로 지목했던 거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세아제강 그리고 휴스틸 같은 종목으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실제 2분기 이후에도 연말 계속해서 사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을 가져가야지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렇게 짧게 철강주들 가벼운 종목도 문배철강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철강업체들이 지금 중소형 종목들이 아침에 확 튀었다가 지금 좀 빠졌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짧게 가져가시고 철강업체 중에서 실적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조금 좀 장기 보유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관세나 뭐 쿼터제나 비슷한데 일단은 EU 세이프가드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논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 한 2주 전부터 사실 그런 소문이 좀 돌았거든요. 먼저 와서 이제 뭐 그 1차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돌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 쪽이 조금 해결이 되고 이제 쿼터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지는 거고 관광 쪽이 특히나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러시아 가스관에 대한 이런 이제 대체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관광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과 또 이제 국내에서도 노후 이제 그 설비들이 좀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소형 철강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문배 철강도 그렇고 금강 철강도 그렇고 실적 그 이제 다트 전자공 시스템에서 보시면 대부분이 막 몇백 %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주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지금 중소형주들 중에서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같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섹터 상관없이 이 해당 종목의 실적이 좋고 그다음 뭐 포스코에 대한 이런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 실적적인 관광 쪽에 대해서 좀 사업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과거 이제 무역 확장법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런 쿼터에 대한 이런 확장이 있었을 때의 이런 주가의 움직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지만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슈팅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관주 그러면 탑픽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금리를 인하했다. 4월 중국의 최우대 금리 5년물 15bp 인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하이가 이제 부분적으로 봉쇄를 풀고 뭐 대중교통 운행을 재개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선물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은 양시장 매수하면서 수급 오늘 양호하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철강주들은 또 중국 이슈의 영향도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 세 분께서 강관주 탑픽 뭘 꼽고 계시는지 그리고 중국의 사실상 금리 인하 이슈도 함께 해석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아제강 지주 김민수 대표님 대표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물가 인상 압력 물가 이렇게 높은 거 압력을 낮추려고 하게 되면 뭔 짓이든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 본국에서 필요한데 이게 또 관세를 통해서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나오는 관세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안의 이유는 쿼드입니다. 예. 네, 안보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만 오가고 그래 다음번 미팅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윤곽은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몇몇 종목들 특히 뭐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코일 뭐 이러니까 좀 포스코의 대리점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은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에서 물량 가져가다가 거기서 이제 적정 마진만 붙이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런 회사들이 무슨 수혜를 받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그러면 관세를 이용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나 아니면 미국에서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가장 핵심적이겠죠. 예. 거길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대형사들이고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대형 철강사들이고 거기다가 가장 핵심은 지금 한국산 강관은 너무 좋아서 좀 없어서 지금 쿼터제 때문에 수입을 하려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보통 리그사라고 하는데 리그사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원유 추출하는 그 추출기를 계속 늘리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이쪽에서 리그 추이 보시게 되면 지금 가장 이런 때 유가 좋을 때 뽑아야겠다라는 쪽에서 미국 정부가 허가를 잘 안 내줘도 좀 계속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강관 수요 많습니다. 근데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중국산 쓰겠습니까? 몇 번 안 가면은 다 녹슬어서 또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 네. 한국 강관에 대한 위치는 높아가는데 예. 미국에 공장 갖고 있는 회사 지금 딱 통틀어서는 세아제강 지주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세아 아메리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걸 관리하는 회사가 세아 인터내셔널이라고 있는데 이게 세아제강 지주의 직접적인 비상장의 핵심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강관도 K 관관입니까? 세아제강 지주? 칸관입니다. 썩은 개구 버전 2. 저희 강관 업체까지 살펴봤고요. 관관주에 대한 투자 의견 세우실 때 김민수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혹시 투자 다음에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실망 매물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 이런 주식에 투자할 때는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 하셔야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튀는 종목으로 앞서 동진 세미캠 봤는데 오늘 좀 덱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좀 볼까요? 오래간만이죠. 덱스터도 오늘 11%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16,250원 기록하는데 야 차트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시름과 서름이 녹여 있는 그런 차트. 근데 오늘 이렇게 11%의 급등세를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유의미한 반등인가? 야, 이제 바닥 찍었다. 기대감 높아집니다. 근데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또 한국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서 이거 역시 또 바이든 방안의 수혜주인가? 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때 또 저희 작년에 2차 전지 오를 때 이 같이 올랐잖아요. 이런 메타버스나 OTT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제 같이 가나? 라는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덱스에 대한 투자 의견 있으신 분 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염정 팀장님이 그래도 이쪽 신문물에 또 훨씬 밝으신 분이니까 네. 해주시죠. 자, 네. 덱스터분 아니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가 뭐 한국에 방한 기념으로 바이든 방한 기념으로 넷플릭스가 한국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의 넷플릭스와 가장 좀 관련 업체, 시각 특수 효과는 가장 관련된 업체인 덱스터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방한 효과. 방한 효과다. 단기 재료다. 일단 단기 재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단기 재료가 아니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단기 재료를 좀 해석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부분은 추후 다시 또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좀 단언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컨텐츠 제작사들의 주가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의 이런 구독자 수가 기대와는 다르게 좀 역행을 했고 그 때문에 사실 국내 컨텐츠 업체들, 제작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정말 매매를 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픈 상황인데, 근데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OTT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이고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OTT 업체를 선택하는 주요 계기가 어떠한 컨텐츠가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구독자 수가 늘어날 때를 잘 보시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왔었던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 뭐 우리 학교는 뭐 이런 것들 그런 드라마들이 이제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좀 뻔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텐츠 제작에 대한 이런 제작사들이 주가들이 좀 슈팅이 나와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오늘 자에서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단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억 달러가 투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 제작사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해야 결국에는 뭐 VFX를 다루는 뭐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같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에 대한 주요 계기는 주요 컨텐츠 업체들 뭐 스튜디오들도 그렇고 뭐 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른 흐름을 지켜보신 다음에 따라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사, 제작사들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셔서 오늘의 반등이 유의미하기를 기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덱스터를 비롯해서 다른 제작사들도 함께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내부자들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